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 5시경에 이번 전공의 전임의의 불법 파업과 그리고 불법 집단 휴진과 관련돼서 지난 27일과 28일 안타깝게도 응급 환자를 거부하고 119 구급대원분들이 해당 진료병원을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체되어 응급 환자 두 분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돼서 두 명의 사망과 관련, 이와 관련돼서 해당 병원의 응급실의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집도 포함입니다. 부작위 및 형법상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살인 방조, 요 세 가지 혐의로 경찰청에 3차 고발을 하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접수한 고발장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고요. 중요한 것은 부작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의사들이 당연히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들을 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것과 관련,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가 오거나 또는 상당히 약물을 약물을 마셔서 상당히 위세척이 시급한 응급 환자에 대해서 병원의 응급실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 병원의 전공의 또는 전임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한 것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 또는 비슷한 사건에 관련돼서 부작위에 의한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또는 이와 같은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살인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충분히 있고, 이에 해당하는 판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고발한 것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의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도 말도 못하고 힘들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서민분들이나 그리고 빈곤층은 더 극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듯이 주변에 자영업자 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미 상당수가 폐업도 하셨고요. 그렇죠? 매출 하락과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당을 못하고 빚을 내고 버티다 못하고 폐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한 건물의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힘듭니다. 오히려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서 계속 이끌어 가는데, 이마저도 이어가지 못하면은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고 빚을 내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솔직히 나 힘들다 죽는다고 의사들처럼 밥그릇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파업의 파자를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직업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피고발인들이 대상이 된 최대집 관련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마찬가지고, 두 번째 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게 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경찰분들, 특정 이기 집단인
의사들처럼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를 안 잡고 어떤 위기에 처한 범죄 상황에 놓인 그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간첩이나 또는 적의 공격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제 역할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 소방관님들이 뻔히 화재가 나는데도 화재 진압을 안 하거나 각종 사고나 사건으로 발생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는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소방관 분들이 의사협회 관련된 전공이나 전임의들처럼 밖을 지키겠다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이러한 특수한 직업군들은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사 집단이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더욱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부산 지역에 위급 환자가 3시간 동안 진료 거부 때문에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28일 날 마찬가지 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그 의정부 부근 병원에 4에서 6군데인가요? 예, 확인하고 알아보고 결국은 양주 병원까지 갔다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대집과 그에 동조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의사의 불법적인 파업과 진료 거부 행태로 인해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분노스럽고 기가 막히고 또다시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또다시 살릴 수도 있는 환자들이 제때 응급 처리 또는 응급시술, 그렇죠, 응급시술, 수술, 응급처리, 그렇죠, 를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참 기가 막히게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은 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발 취지 잠깐 말씀드리고,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최대집의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서 고발한 1, 2차 고발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취지는 8.15 광화문 불법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진입 단계의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반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피고발인
전공이, 전미가 최대집의 의사협회 회장 포함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최대집도 포함이고요. 이들이 전공이, 전임의가 총파업과 불법 진료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전공이 그리고 전임의에 대해 1, 2, 3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고 거부해 119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 환자가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고 응급 의료 인력이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2명이나 사망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및 피고발인 2 해당 응급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 제250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동법 제18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리고 32조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팩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 내용들은 워낙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 내용은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전공의 협회장, 전대 그렇죠, 전국 전공의 협의회 회장인가요? 박지현 씨란가 그분 지난 30일인가요? 어제 제 투표를 거쳐서 파업을 이끌어냈는데, 상당히 저들이 과연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그리고 양심을 가진 의사인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인지 도대체 인정할 수도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고발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분노하고 화나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는 하고 싶어도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27일과 28일 2명의 응급 환자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어떤 위협행위로 인해서 또는 응급실에 진료 거부 전문의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응급 환자가 살 수 있었던 응급 환자가 생명을,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저들 위법행위 집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원칙대로 엄벌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언어를 통해서 최대지 대한의사협회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짓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들을 아마 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작년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이후 한 5월인가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나경원 대표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모든 일은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대집도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씨, 만에 당신으로 인해서 전공이나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 사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 혐의로 전공이나 전임의가 수사를 통해서 전과다되고 벌금을 받거나
뭐 감옥에 가게 될 경우에 당신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으로 어떻게 남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큰 전과가 되고 벌금을 물거나 뭐 실형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뻥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기만하고 전공이나 전임의를 기만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가장 책임 있는 원흉은 최대집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대집이죠. 그리고 일부 전임의와 전공이 관련된 파업을 주도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총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뭐 기가 막힌 또는 슬픈 사연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관련돼서는 좀 제가 뭐 물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더 분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볼모로 이런 불법 파업을 벌이며 집단 휴업을 추진을 강행한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뭐 의사면허도 박탈, 그렇죠.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의사면허 취소시키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야만 다시는 저런 최대집과 같은 반국가적 반약 세력들이 기고만장해서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2020년 8월 31일 최대집의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형법상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 경찰청 3차 고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관 여러분께서 늘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작고 부족하게 늘 언제나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